지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파생 뭐 여러 가지 가르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지금 한국에 이번에 또 새로 드러난 어떤 투자 환경의 변화로 하면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뭐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미국의 무슨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던데 네네. 엄청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해외 투자에 대해서? 한국이 사실은 수출이 전체적인 그 무역 규모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경상수지나 이런 것들 비교할 때 한 70% 가까이 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기업들만 이익을 그 해외에서 벌 것이 아니라 금융도 결국은 해외 나가서 버는 것이 저희의 지정학적 또는 이제 경제적 규모, 그다음에 어떤 전반적인 형태적, 국가적 형태 정상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10개라면은 해외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내 투자에 보다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식적 경험과 어떤 학습적 경험과 실전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이제는 금융도 돈을 벌어오는 것이 맞다. 부가 창출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고요. 단지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지식적 경험이는가 실전적 경험이 너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통해서 또는 많은 어떤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적인 확장을 좀 넓힐 거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고 준비해서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나가라 글로벌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그 815 머니톡 채널 그 구독자들 성향을 보면은 거의 40대 이후 분들이 한 8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끔 올라오는 이제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까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50대, 60대, 뭐 70대이신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은 뭐 주식 투자는 집안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분들이 많은데 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상황들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이를 들었는데도 내가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 투자는 좀 공격적이고 뭐 할 수 있지만 지키면서 어떻게 나이를 먹어서도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혹은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과거는 노동시장이었다 그러면 산업 1차 혁명 때는 지금 사실 자본시장입니다. 본격화됐고, 그리고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자본시장, 그 다음에 굉장히 농도가 강한 자본시장이다. 이게 이제 다시금 쉽게 설명드리면, 노동의 가치로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계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자본이 보완을 해주고 도와줘야지만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자본시장에 참여 안 하고 있다. 그럼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당황스럽고요. 참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40대가 넘은 분들이 이런 자본시장에 처음 들어오려면 이게 처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학습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그걸 재밌고 즐긴다면은 학습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불할 것인지 먼저 그거를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습 비용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든지 요새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한 교육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가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 강좌가. 그런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싫다. 온라인 강의도 싫고 공부하는 거 싫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부가 좀 좋지 않거나 즐길 수 없는 분들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위임해서 그래서 좀 바르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한테 좀 맡겨서 위탁 위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펀드나 뭐 이런 ETF 말씀하시는 건가요? ETF까지 하려고 그러면 좀 약간 좀 수준이 좀 더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 쪽이나 이런 걸 하시되, 주변에서 좀 이렇게 평판 조회를 하셔가지고, 평판이 괜찮다 분이면 그런 분한테 맡겨서 그런 기관이나 그런 분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판 조회까지는 좀 사실은 개인 투자분께서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ETF 얘기가 나와서요. 네.
그 ETF 투자도 그 이제 사실 그 우리가 그 ETF 투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시장을 담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장에 담을 수 있고, 아니 커머디티를, 그러니까 상품을 담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별 종목을 알아나간다는 데는 네. 개인들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네. 그냥 ETF를 사서 뭐 수수료도 싸고 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네. ETF 투자 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것이 ETF도 있고요. ELS 같은 것들이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이거는 사실 좀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ELS라든가 ETF 할 때 개인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요새 이제 조금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요. 이런 걸 투자하면서 이제 대박이 터질 거, 또는 또 잭팟이 터질 거를 이제 바라는데, 저희 같은 이제 금융인들한테는 이게 뭐냐면 일정 수익률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RR이라 그러는데요. 내부 수익률이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금융할 때 지금 금리가 1%대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ETF나 ELS를 통해서 5%나 10%가 달성한다면 적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 생각을 좀 전환해가지고 이걸 투자함으로써 내가 뭐 100%를 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좀 잡아서 거기에 도달하면 이것들을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걸 한다 그러면 ELS라든가 ETF 수익률도, ETF 투자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가 수익률을 정한다. 네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많을수록 좋지. 네네. 막연하게 많이 네네. 벌었으면 좋겠다. 뭐 50% 번 사람도 있고 뭐 2배 번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왕 이 위험한 이 주식시장에 왔는데 큰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는요, 그 두 가지 점에서 리턴, 그러니까 수익률이 있으면요,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데 50% 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종목이 사실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없어질 수도 있고,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를 존재한다는 가정이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요, 반드시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개인분들이 그냥 수익률 50%, 뭐 100% 이런데, 이거는 건전한 투자나 바람난 투자가 아닙니다. 50% 생각한다면 리스크도 50% 이상 있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를 염두에 둬서 예를 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중위험, 중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한 10% 전후에서 결정이 나고, 저위험 저투자 한다 그러면은 뭐 3%에서 5% 정도 하는 거에서 본인의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 나는 고위험 고수투자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은 이제 손실 나면 기분이 안 좋다,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저위험 저투자나, 저는 좀 손실을 좀 일정 부분은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 중위험 중투자, 이렇게 해서 본인을 알고 주식시장에 접근해야지만이 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양화를 구축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본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은 저위험 저투자인데 실제로 그 투자하는 행동은 고위험 고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분들은, 그럼 사실은 그런 주식시장한테 항상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 그다음에 적극적인 관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자기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서, 그렇죠. 예. 근데 뭐 이 주식시장의 격언이라든가 네. 어떤 투자 뭐 원칙 같은 거, 투자의 기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트레이딩에 맞는 게 있고,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네네. 장기 투자에 맞는 게 있고, 다 혼용이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걸 섞어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것들에서 학교라든가 아카데미에서 좀 체계적인 교육이 좀 그래서 필요한 건데, 저희 나라가 좀 제가 이제 교수로 좀 희망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학교가 좀 현장과 좀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많이 가까워졌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이 이게 4차 혁명에 맞지 않게 지금 학교 교정학견이 좀 있는 게 있어서, 이건 또 적극적으로 좀 그 실무 중심으로 저희가 독일처럼 좀 바꿔 나갈 거. 특히 저희 같은 경영학과는 더 그럴 필요가 있고요. 실무 중심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대라든가 저희 같은 상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그렇게 가는 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비전 있는 분들 또는 좀 생각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 하우스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상처받은 그 투자자분들 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를 보내서 아카데미 교육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좀 있다. 기부적인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간은 뭐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도 그냥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뭐 100% 수익률 나야 된다는 막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면 아직도 존재하는 거 보면 저희가 좀 아직까지 이건 체계적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그쪽으로 투자해달라. 그 아카데미 쪽으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수익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기대 수익률을 하고 뭐 언제 살 것이냐, 언제 팔 것이냐, 뭐 무엇을 살 것이냐. 하여튼 투자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게 없는 분들이 없으면서 이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근데 전문가분들은 성공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투자에 네. 투자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뭐 단순히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도 기준점 이씨 쫓아가는 거하고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대로대로 사는 거라고 좀 차이가 있듯이 투자도 뭐 더 심하죠. 금전적인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만들어서 가야지만이 사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무슨 투자가 잘못했는지 어떤 행태의 패턴이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한 것들은 그것들을 좀 더 계속 지속하고 그다음에 투자 패턴에서 뭐 잘못한 것들은 그걸 수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 없이 이제 그냥 뭐 순간순간 느낌대로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잘 되면 이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인 개선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 업무도 하나의 인생의 삶하고 비슷한 거이기 때문에 금융적인 네트워크, 금융이라는 건 이렇게 좁아진 것 뿐이지 인생하고 크게 보면 인생인 거고 그 안에 금융이란 똑같은 메커니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본인을 점검하면서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고 전후 끝날 때 한번 태고 한번 해보고 생각해보면 그 다음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정말 혁신이 화두로 떠오른 그런 어떤 변화의 시대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투자법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를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장기 투자, 워렌 버핏식의 장기 투자가 지금 시대에도 먹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이제 금융시장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분을 만나보니까요. 저도 이제 전에는 잘 모를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저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오래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게 교과서적인 논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분은 장기 투자가 맞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단기 투자가 맞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단기 투자를 너무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장기 투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의외로 단기 투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단기 투자하는 분보다는 굉장히 수익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해 보면요. 어떤 분은 단기 투자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 바탕하에서 본인이 어떻게 맞는 걸 파악하고 본인에 맞는 방법을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의 수로 따진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단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 효과가 높더라, 수익률이 높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에 적합한 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고 단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이거는 뭐 논문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나서 보면은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요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이렇게 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일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 거시적인 환경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이제 혁신의 큰 그림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 투자하는 게 세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모멘텀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샀다 팔았다는 게 이제 모멘텀 투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패러다임 그 트렌드 투자가 있습니다. 트렌드 투자가. 트렌드는 트렌드가 어떻게 발생할 때마다 그런 변화되는 물결이 있을 때 그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큰 게 이제 패러다임 투자입니다. 메가 트렌드라도 하고 또는 이제 패러다임이라는데 이거는 좀 그림이 큰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이 바뀌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은 3개월 이내에 투자하는 거. 물론 이제 단타하는 분은 스캘퍼라 해서 단타라고 얘기하는데 스캘퍼도 이제 모멘텀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3개월 이하 전후는 모멘텀.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제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1년, 2년 넘어가면 이제 패러다임 투자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분들은 이렇게 좀 큰 그림 분들. 근데 단기 투자분들은요, 이렇게 만나보면요,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영민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에 막 10개나 20개씩 화면 띄어서 보는데, 그걸 읽어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그 흐름을 잡아내는 특별한 분들이 좀 계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타고난 그 애니멀 인투이션, 동물적 감각이라 하거든요. 근데 많이는 안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기 투자도 뭐 나쁘진 않겠다.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한 1%밖에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는 뭐 없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분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뭐 훌륭한 분들 제가 봤습니다. 우리 그 보통의 그 평범한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개인들은 그런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요. 전 데이터만 앞에 화면에 이렇게 한 5개 뜨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화면을 봤는데 막 20개씩 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이 화면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분들도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장기 투자하는 분들, 그다음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주로 수익이 높지만, 그리고 예외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일회값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존재는 하세요. 존재는.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런 소수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나 어떤 감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런 비범한 사람인가? 자기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혹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네네. 거기에 맞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본인을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으니까 본인을 먼저 파악하시고 본인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 그냥 평범한 일반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하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쪽 주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그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 참여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네. 인버스. 네. 우리 곧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버스는 안 되고 네네. 2배짜리 혹은 네. 그 제 아는 분도 S&P 500 3배짜리 SPXU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베팅하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네. 인버스 투자 증권사에 계시면서 어떻게 인버스 이런 이런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경우 돈을 버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버스 투자가 있고요. 다른 하나 레버리지 투자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 인버스 투자랑과 레버리지 투자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학문에서 이거는 저겁니다. 방향성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방향을 보고서 그쪽이 갈 거다. 예를 들어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하면 투자하는 것이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우하향 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투자하는 것이 인버스 투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향성 매매는 뭐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투기성 매매가 약간 좀 들어가 있는 거. 특히 이제 선물 옵션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위험적인 요소라고 저희가 가리키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을 많이 절감하고 줄인 것이 주식시장에서의 판상품인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들이 그런 어떤 경지적인 감각, 그래서 우상향할 것이다, 우하향할 것이다, 이런 감각이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보면 그런 감각이 타고난 분들이 진짜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진짜 자기가 경험을 해서 자기가 경기가 상향될 것이다 또는 하향될 것이다 했는데 10번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해서 근데 뭐 그 이상에서 6할이 넘는다, 6번 이상 만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신 거거든요. 선행 지표나 동행 지표나 후행 지표를 먼저 읽어내는 동물적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런 걸 해도 나쁘진 않다고 해요. 솔직히 말해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학문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자기가 이제 경기가
뭐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거야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에 또는 5년 동안 했는데 확률이 50%가 안 맞는다. 맨날 올라간다 그랬는데 맨날 경기가 보니까 막 어려워지고 떨어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앞으로 오는데 맨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맨날 틀려. 그리고 50% 이상 안 맞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레버리지 투자나 인버스 투자 하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을 다 날리는.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점검할 요인들이 많거든요. 선행일 수도 있고 도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본인이 기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자꾸 맞는다. 그리고 자꾸 예측안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심리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그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실력이나 본인의 그런 능력을 한번 모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경제 데이터를 통해서 체크한 후에 그런 실물에서 접근해야지만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실력이 얼마냐. 그쪽 자기 이거를 평가 자기가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네네. 그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결정을.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교수님과 또 현장에 계셨던 리서치 센터장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꼭 이 투자를 통해서 뭐 나이대가 많건 적건 이런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계속 돈을 불려나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요새 이제 사채혁명들 하면서 꼭 이제 투자자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요. 좀 이제 시대적인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젊은 분들도 혁신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혁신할 수 있는데 어쨌든 쥐고화 또는 나이를 불문하고 혁신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좀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혁신하면 좀 용인해주고 인정해줘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 가만 가져가 마시고 여러 개를 가져가셔가지고 혁신하다 보면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 혁신했다가 하면은 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좀 용인해 주는 것.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개 개인 투자하면 여러 개 투자했으니까 혁신하다 보면 또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거든요. 큰 수익이 나는 분들. 그러면서 여러분의 수익률을 지켜가면은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계속적인 양화 구축을 통해서 좀 세계에 진짜 빛나는 국가로 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수익률에만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여러 개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혁신 안 한다면 이거 내가 수익을 제대로 낸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오히려 반대로. 그에 반해서 어떤 혁신 기업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혁신하는 기업에 따는 걸 통해서 보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면서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좀 즐겁고 재밌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어렵다 하는데 아마 이분들을 좀 건져주는 그리고 이분들한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주시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조인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